흑백 사진 속 남자, 단순한 첫사랑 아니었습니다. 박정수가 숨긴 건 사랑이 아니라 한 명의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충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숨겨진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박정수는 어느 날 마광숙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저번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난 후 마광숙에게 마음을 많이 연 박정수. 카페에서 마광숙과 만나 나지막히 입을 열었어요. 광숙 씨,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광숙은 갑작스런 부탁에 놀라기도 했지만 내심 기쁜 마음으로 말했어요. 얼마든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박정수가 흑백 사진 한 장을 내밀자 마광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흑백 사진 속 두 사람은 다정한 남녀 커플이었고 표정은 따스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죠. 마광숙은 박정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이 사람 어떤 분이신가요? 박정수는 아련한 표정에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루어지지 못한 내 마지막 사랑이었네. 내가 그와의 미래를 선택했더라면. 박정수는 사진을 바라보다 말끝을 흐렸어요. 마광숙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박정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박정수는 오래 묵힌 감정을 꺼내듯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땐 사랑이 죄인 줄 알았지. 가족을 지켜야 했거든. 우리 민서가 너무 어렸어. 그 아이가 세상에 홀로 남지 않게 하려면 내가 반드시 지켜야 했거든. 박정수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눈빛은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을 마주하듯 그녀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죠. 그 사람과 함께 떠나자는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야. 있었어. 아주 많았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흔들렸어. 나도 여자였고 나도 사람인데 안 그랬겠니? 그 말에 마광숙은 선뜻 답하지 못했어요. 박정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서가 있었고 그 아이는 내가 전부였어. 민서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이후로 민서에게는 나 하나밖에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 혼자 행복하자고 그 사람 손을 잡을 수 있었겠니? 말을 하던 박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날 이해했어.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 근데 내가 끝내 외면했어. 이 사진 한 장만 남기고 그가 준 편지를 태워버리던 날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민서를 생각하면 그 선택이 맞는 거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했거든. 박정수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움켜쥐었고 그 떨리는 손끝을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지. 민서도 내 품을 떠나 엄마가 되었고 그렇게 멋진 사람, 한서방 같은 사위도 생겼고. 그런데 결국 민서도 나보다 먼저 떠났네. 그 아이가 떠난 뒤로는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살았나 싶을 때도 많았어. 그 말에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수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어. 어떤 날은 민서 얼굴조차 제대로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은 잊히질 않아.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려. 참 얄궂지 않니? 박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사람이 내 기억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사람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 만나서 정말 잘 살았는지 행복했는지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 박정수의 그 말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남은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반드시 이뤄내야 할 마지막 의무처럼 들렸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마광숙은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의 과거를 캐고 들어가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주제 넘은 간섭이 아닐까 고민했죠. 하지만 박정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한 적이 있었을까? 이 한마디는 마광숙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박정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자식을 위해, 체면을 위해, 책임을 위해 무던히도 애써왔다는 걸 깨닫게 했거든요. 그날 이후 마광숙은 한동석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사진 속 남자를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술도가 근처에서 자주 만났던 남자였다고 한 단서를 토대로 과거 술도가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명단을 뒤지고 오래된 명함첩을 꺼내고 심지어는 40년 전 동창의 명단까지 찾아보며 단서를 수집해 나가죠. 박정수의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사랑, 지금의 가족이 감히 깨뜨릴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그토록 괴로워했던 박정수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연민이 일었어요. 쏟아진 감정 속에서도 마광숙의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박정수를 도와 과거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마광숙은 묵은 장부들과 오래된 술도가 창립 문서들을 뒤지며 그 남자의 실체에 접근해 가기 시작했고, 결국 한 장의 오래된 투자계약서에서 성함을 가명으로 기재한 투자자의 이니셜을 발견. 그 남자는 한때 독수리 술도가 창립 초기 정체를 감춘 외부 투자자로 잠시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공식 기록에서는 그의 흔적이 사라졌고 누구도 그 존재를 확인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현재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서 은둔하며 살아간다는 제보가 마광숙에게 들어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문이라 생각했지만 사진 속 인물과 제보된 모습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이분이다. 확신이 들었죠. 박정수의 알츠하이머는 점점 진행되고 있었고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박정수의 바람은 절실해졌어요. 하지만 마광숙은 박정수가 이야기해준 사연 외에 더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단순한 첫사랑이라기엔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웠고 눈빛엔 오래 묻어둔 죄책감이 어른거렸죠. 그 무렵 한동석은 분주하게 무언가를 알아보고 있는 마광숙에게 의아함을 느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광숙은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아니에요. 알아볼 것이 좀 있어서. 때가 되면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기다려줘요. 동석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이번 일은 꼭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할 땐 제가 손 내밀게요. 동석은 광숙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사진 속 남자와 연락이 닿았고 그도 박정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를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마광숙은 박정수를 찾아갔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분 찾았습니다. 박정수는 놀라며 물었어요. 그 사람 살아있대? 마광숙은 벅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강원도에서 살고 계셔요. 그리고 어르신을 기억하세요. 만나자고 하셨어요. 박정수는 긴장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광숙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말씀 안 해주신 사연이 더 있으실까요? 단순히 제 느낌이지만 독수리 술도가와 그분 그리고 어르신까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요. 박정수는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자네 눈치가 빠르구만. 내가 이 얘기들을 다 하는 게 맞는 일인가 싶네. 가슴속에만 담아둔 30년 전 이야기야. 그 남자와 박정수는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박정수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고아들을 돌보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알게 된 남자였고 박정수의 남편과 사진 속 남자는 나이도 비슷해서 친구로 지내던 사이였어요. 2년을 이어오던 중 박정수의 남편은 갑작스레 찾아온 병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고 그 힘든 마음을 곁에서 지켜줬다고 했어요. 민서를 홀로 키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나와 민서를 지켜주겠다며 함께하자 했지만 갑작스런 그의 고백에 나는 혼란스러웠다네. 거절을 했더니 그저 묵묵히 곁에서 보이지 않게 도움을 많이 주었어. 진솔한 박정수의 고백에 마광숙은 조용히 경청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 그렇지만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건 죄라고 생각했어. 하늘에 있는 그이 보기에도 미안했고 그렇게 내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 같아 나에게서 떠나라고 했지. 금방이라도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이는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그러곤 사라졌어. 나를 괴롭게 하긴 싫다며 말이야. 이 사진을 찍은 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던 사람이 사라지니 마음이 더 요동치더구나. 마광숙은 박정수가 꺼내놓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엔 20대 초반의 박정수와 옆에 선 따뜻한 인상의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 사진의 뒷면에는 이런 글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떠나 있을게요. 언제든 나를 찾아줘요. 그제야 마광숙은 이해했어요. 박정수에게 이 남자는 아직 끝내지 못한 운명이라는 것을요. 이제 마광숙은 준비합니다. 그 남자를 찾아 그리고 박정수의 잊혀진 조각들을 이어붙이기 위해. 하지만 박정수는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 하나를 품고 있어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둘째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 아이는 오래전 입양되었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리고 마광숙은 어느 오래된 문서를 발견합니다. 오장수가 예전부터 후원하던 불우아동 중 한 명이 바로 박정수의 과거와 엮여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독수리 술도가 외부 후원 대상 아동 성명 비공개 혈연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퍼즐은 다시 흩어지고 이야기의 중심은 사랑에서 피해 연대로 옮겨갑니다. 모두가 몰랐던 박정수의 인생이 마지막 인연,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단 하나의 진실. 그 아이는 정말 누구의 자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주접도 남겨주세요. 이런 반전 안 놓치려면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사랑이죠. 지금까지 다음화 주접단이었습니다.